여기다가는 젖으면 절대 안 되는 오모복과 매트, 침낭, 베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청 가볍고 가격도 무려 2,100원이에요. 예쁘게 방수 지퍼를 적용을 해놨어도 재봉선이 이렇게 보이고 심지어 엄청 촘촘하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깜빡거릴까요? 굉장히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그런 침낭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비싸요. 18,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좀 많이 아쉬운, 지금 물이랑 식량을 제외하고 5.1kg.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오늘은 제 백패킹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What's in my backpack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예쁘다. 어떡해, 언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일로 올라. 자, 일로 올라가. 옳지. 거기서 구경해. 제가 원래는 백패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동안 영상에서 백패킹보다는 오토캠핑이나 차박을 위주로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저는 물론 오토캠핑도 좋아하고 백패킹도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올라운더이지만 그 중에서도 백패킹을 잘 못 다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방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만약 촬영 없이 그냥 백패킹을 다니는 거였다면 저는 그냥 잘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백패킹 짐에다가 촬영 장비 무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백패킹을 잘 못 갔었는데 올해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백패킹을 좀 더 자주 다녀보자 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근래 백패킹을 좀 자주 다니기도 했었고 다니다 보니 이 무게를 좀 더 줄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게 이 가방인데요.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니던 백팩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의 가방인데요. 보사머 기어의 쿠모 36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방의 사이즈와 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근데 제가 가방을 바꾸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방이 크면 그 가방이 꽉 찰 때까지 많이 채우게 되고 가방이 작으니까 그냥 이 가방에 맞춰서 또 짐을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말씀이 가방에 짐을 맞춰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정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배낭 있잖아요. 배낭이 남자분들은 상관없으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단점이 있어요. 예쁘고 다 좋거든요. 약간 여성 사용자를 좀 배려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슴줄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방의 기능인 건데 저한테는 너무 안 좋았던 게 저는 이 위치가 딱 맞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점점 가슴을 타고 목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보면은 제 목을 막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줄이. 남성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시니까 이렇게 딱 놓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여기 아무래도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게 이렇게 가슴줄이 여기 딱 고정이 돼 있을 때는 가방도 제 등에 딱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방도 점점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한테 맞는 가방이 아닌 거죠. 지금 가방은 제가 조만간에 또 저한테 잘 맞는 걸로 좀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이 되게 잘 만들어진 가방인 건 분명한데 그 가슴줄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자 사용자의 편의성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가방입니다. 지금 가방에 물과 식량을 빼고는 전부 다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방의 메인 공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꺼냈는데요. 세 덩이로 모두 패킹이 됩니다. 지금 물이랑 식량을 제외하고 5.1kg 나옵니다.
자, 지금 가방은 전부 비웠고 가방 안에 있는 장비들을 다 꺼냈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 액션캠용 삼각대는 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실제로 백패킹을 갈 짐을 싸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패킹 장비가 아닌 것도 있기는 해요. 지금 책이랑 화장품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식도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메인이 되는 텐트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최대한 경량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기변을 한 게 바로 배낭과 텐트인데요. 텐트는 지금 이게 텐트 파우치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제가 패킹하기 좋도록 따로 넣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텐트를 넣어두었어요. 이 텐트는 어썸홀리데이의 스위프트 UL이라는 텐트인데요. 아주 경량으로 나온 1인용 더블월 텐트예요. 바로 지난번 백패킹 영상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텐트인데요. 처음에는 이 플라이 색깔이 너무 핑크여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냥 오로지 무게만 보고 샀던 텐트였어요. 근데 막상 설치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쁜 텐트여서 지금은 또 제 마음속에 아주 애착이 가는 텐트로 딱 남아버렸어요. 지금 솔리드 이너 텐트랑 겉에 플라이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는데 이 텐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2가지 이너 텐트를 준다는 점이었어요.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메쉬 이너랑 솔리드 이너를 둘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43만 원대로 엄청 합리적인 가격의 텐트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 색 말고도 파란색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핑크색을 써보고 나니까 파란색도 꽤나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밤에 좀 쌀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 이너로 백패킹을 다니다가 조금 더 계절이 지나서 여름 시즌이 되면 그때는 메쉬 이너로 또 바꿔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백패킹 텐트들도 1.7, 1.8kg대로 그렇게 무겁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텐트였는데 이렇게 또 1kg 정도 되는 텐트로 백패킹을 가보니까 어깨가 가볍고 트레킹 중에 힘들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텐트를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더블월 텐트를 선택을 했지만 싱글월 텐트나 비자립 텐트를 선택을 한다면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줄일 수는 있거든요. 비자립 텐트의 경우에는 사실 트레킹 폴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산 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백패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선택지에서 그런 비자립 텐트류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작게 패킹이 되기 때문에 배낭에 패킹을 할 때도 꽤 좀 수월한 편이었어요. 다음으로 매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매트는 니모에서 나온 조르 숏입니다. 길이가 122cm로 제 키보다 작은 매트여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트가 다 커버를 못 해준다고? 그러면 발이 바깥으로 삐져나올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가볍고 좋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구매하지 않았던 그런 매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비들을 좀 경량화하는 김에 그래 매트도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저번 주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122cm더라도 머리에 베개를 따로 베고 어깨쯤부터 매트를 사용해주면 사실 발목 아래로만 살짝 삐져나오더라고요.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던 그런 매트예요. 제가 겨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트가 니모 롱보 올 시즌인데요. 이렇게 옆에 나란히 놓고 보면 부피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니모 조르 숏이 무게가 한 절반 정도 더 가벼워요. 만약 난 한겨울에 백패킹을 절대 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장비들을 좀 전반적으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침낭인데요. 침낭이 이제 굉장히 작죠. 꼴로르의 다운라이너 90입니다. 이 침낭은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침낭인데요. 지금 보시면 매트보다도 침낭이 부피가 훨씬 작을 정도로 굉장히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그런 침낭입니다. 지난주 백패킹에서 제가 이 침낭을 사용을 했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사용을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춥다고 느끼지 않고
너무너무 잘 잡던 그런 침낭이에요. 제가 처음에 백패킹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막연하게 제가 모든 계절에 다 백패킹을 다닐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절을 다 염두해서 막 장비를 고르고 사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약에 처음 백패킹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계절에 백패킹을 할 걸 염두하고 장비를 구비하기보다는 날씨가 좋은 3계절만 백패킹을 할 걸 염두하고 장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중복 투자를 피하고 좋은 장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글귀를 봤는데 무게가 가벼울수록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 글귀가 딱 뇌리에 꽂힐 정도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산에 맞게 장비를 꾸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한 번 살 때 이왕이면 최대한 가벼운 장비를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 침낭 같은 경우에 저는 다른 침낭도 몇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볍고 작은 침낭을 구매를 한 거지만 침낭이 하나도 없다. 근데 백패킹을 시작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침낭은 좀 비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백패킹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전량이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걸 구매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베개인데요. 구매한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옛날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베개인데 제가 캠핑 초창기 때 베개를 정말 많이 바꿔봤어요. 이것저것 다 써보고 에어백에 쿠션이 좀 들어가 있는 베개도 써보고 그 중에서도 좀 가볍다는 거 골라서 사서 써보고 해봤는데 얘를 만나고 얘로 완전히 딱 정착을 한 그런 베개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패킹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베개더라고요. 여기다가 바람을 입으로 불어 넣어주고 사용하는 베개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서 저는 항상 이 베개와 함께 꿀잠을 자고 있어요. 바람을 얼마나 불어 넣냐에 따라서 이 베개 높낮이를 살짝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꽉 채우기보단 살짝 덜 채운 상태로 잠을 자는데 진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또 뒤척일 때 특별히 큰 소음이 나지도 않아서 아주 좋은 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개는 정말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려요. 이제 메인이 되는 배낭과 텐트, 침낭, 매트를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 선택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둘이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렇게 방수 지퍼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뒤쪽 면을 보면 이렇게 봉제된 이음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로 분명히 물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예쁘게 방수 지퍼를 적용을 해놨어도 뒤에가 이렇게 생기면은 방수의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로 재봉선이 이렇게 보이고 심지어 엄청 촘촘하지가 않아서 방수가 잘 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파우치고요. 파우치의 두께도 경량화를 위해서겠지만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10만 원 정도 줬어요. 너무 비싼데 이것만큼은 제가 꼭 가져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막 너무 아른거리고 꿈에 나올 것 같고 그 정도로 예뻐가지고 산 파우치인데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이음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엄청 견고하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라 이곳으로 물이 셀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롤탑 형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체결해서 봉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도 물 유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는 젖으면 절대 안 되는 오무복과 매트, 침낭, 베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백패킹 가방이 방수가 되는 가방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절대 젖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산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일본으로 백패킹을 갔을 때 일본 다이소에서 구매한 엄청 가벼운 돗자리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무게도 엄청 가볍고 귀여워서 그냥 이렇게 하나 돗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고 있고 팩은 제가 이 텐트를 샀을 때 받았던 팩이 아니라 비가그데스 텐트에 있던 팩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DAC 팩이고요. 여기 끝에 스트링은 1mm짜리 다이니마 스트링을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는 작업을 따로 했습니다.
핑크색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핑크 스트링을 달아놨어요. 팩도 딱 필요한 개수만큼 넣어서 들고 가고 여분의 팩은 챙기지 않아요. 생각보다 팩을 여유있게 들고 가도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쓰지 그 이상은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웃도어 파라다이스에서 구매한 태극기 다이니마 파우치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별히 이걸 구매한 큰 이유는 없고 이렇게 태극기라서 샀어요. 가방 앞에 매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작을 줄 몰랐다. 제가 생각한 건 이만한 파우치일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만한 거죠. 이 파우치에다가는 오징어 팩을 6개 넣어놨습니다. C2 서밋 에어라이트 타월입니다. 엄청 가볍고 작게 패킹되는 수건이에요. 이랩에도 펼치면 저희가 평소에 집에서 쓰는 사이즈의 그런 수건이고요. 대신 엄청 얇아요. 몸을 이렇게 닦아봤는데 몸을 닦을 때 이렇게 물기를 머금으면서 닦는다기보다는 물기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밀어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도의 사용하는 수건이고 수건이 하나쯤 있으면 만약에 갑자기 텐트에 비가 들이쳤다거나 할 때 수건의 활용도가 그때 좀 진가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건은 하나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런 지퍼백도 하나씩 꼭 챙겨 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음식물 같은 게 남았을 때는 이런 지퍼백에다가 챙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지퍼백도 한두 개 정도는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 온도계와 만능 툴이에요. 칼도 되고 일자 드라이버도 되고 반대편에는 조그마한 가위가 달려있는 빅토리녹스의 멀티툴이고요. 요거는 0g의 온도계예요. 여기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요.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온도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단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쯤 가방에 달아두고 다니면 예쁘기도 하고 좀 유용하더라고요. 서머레스트의 GCT입니다. 이거 30g대의 경량 방석이에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 가격도 저렴하고 색깔도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얘를 구매 안 할 수가 없었다. 빅스카이의 보냉백입니다. 백패킹용으로 나온 보냉백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한정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는 용량의 파우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냉의 역할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주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음식을 다 소비했을 때 이렇게 작게 접을 수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건 커스터브의 응급약 파우치입니다. 안에 좀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슬로우 아웃도어의 경량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원래는 되게 밋밋했는데 제가 스티커 작업을 좀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봤어요. 근데 스티커가 제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티커가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파타고니아. 좀 다양하게 붙이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또 통일되게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이것도 이 나름대로 통일성 있고 나름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똑같이 트레일스 기어의 파우치 안에 나머지 캠핑에 필요한 잡다한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짜잔! 스칸의 비화식 파우치입니다. 여기 안에 이 발열팩이랑 음식물을 넣고 밀봉해서 음식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파우치예요. 저는 지금까지 백패킹을 엄청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백패킹을 다니면서 거의 다 비화식을 했던 것 같아요. 버너 같은 건 아예 챙겨가지도 않는 편이긴 한데 아주 유용한 발열팩과 파우치예요. 이거는 이게 영구적인 사용이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몇 번 정도는 재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디 샤워 티슈도 하나씩 챙겨 다니고 있고요. 스틱커피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개도 트레일스 기어의 다이니마 파우치인데요. 요거는 아주 유용해요. 조그만한 것들을 분리해서 담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에는 미니 티슈와 이렇게 코인 티슈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1박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랜턴이랑 보조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해리선에서 나온 태양광 충전 랜턴이에요. 스몰 사이즈고 엄청 작고 귀엽지 않나요? 여기 전원을 켜면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깜빡거릴까요? 아 이거 못 쓰겠네 깜빡거려가지고.
이건 제가 일본 캠핑용품점 가서 사온 랜턴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데 여기 충전 포트가 따로 있어서 여기다 충전 포트로 따로 충전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무게는 한 100g 정도 나가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엄청 가벼운 그런 랜턴은 또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랜턴입니다. 아까 얘랑은 달리 플리커 현상 없이 엄청 깔끔한 그런 조명이네요.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랜턴입니다. 저는 요 상태로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얘가 가볍기는 훨씬 가볍거든요. 얘가 한 50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백패킹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랜턴인데 골제로 마이크로 플래시 랜턴입니다. 얘도 이렇게 다양한 조명 밝기 조절도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후레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는 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랜턴도 막 4-5개 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저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해서 이렇게 3개 정도의 랜턴을 챙겨 다니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굳혀졌어요. 보바에서 나온 1000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엄청 작고 가벼워요. 백패킹에서 되게 유명한 나이트코어사의 1000mAh짜리 보조 배터리가 있거든요. 얘랑 무게 차이가 한 20g 정도 났던 것 같은데 훨씬 얇고 좀 긴 스타일이라면 얘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뭉툭뭉툭한 스타일에 저는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이 보조 배터리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얇고 긴 것도 나름 좋겠지만 이렇게 높이가 낮아서 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해요. 제가 촬영을 하는데도 1박에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쉴드 이펙트의 메쉬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는 수저통으로 나온 파우치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메쉬가 둘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씻기는 통기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 파우치 안엔 이렇게 3개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적이에요. 완전 만능템이고 이것만 있으면 백패킹 1박 완전 가능. 짜잔! 프린텍 티타늄 가위입니다. 이 가위가 고기도 잘 썰리는 티타늄 가위라고 해가지고 저도 블로그 찾아보다가 구매를 한 건데 엄청 가볍고 가격도 무려 2,100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AMG 티타늄 집게 작은 사이즈고요. 이게 긴 거랑 짧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짧은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트라이텐실 커틀러리예요. 수저랑 포크가 한 세트고요. 이것도 미니 버전이랑 레귤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레귤러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물론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더라도 사용하기 편한 사이즈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방 무게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아주 무거운 그런 장비인데요. 이거를 제가 원래 한 번도 챙겨간 적은 없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방에 넣어놨던 그런 장비예요. 에버뉴 티타늄 울트라 솔로 세트입니다. 이렇게 스태킹이 되는 형태의 쿠커고요. 뚜껑을 열면 안에 제가 버너랑 이소가스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토의 윈드마스터고요. 이것도 제가 구매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용 빈도가 사실 많진 않은데 백패킹 가려고 샀던 버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백패킹을 가서도 비화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소가스도 110g짜리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킹해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지만 사실 화식을 할 수 있는 백패킹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크게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취식이 가능한 해변가라든지 그런 곳으로 백패킹을 가게 된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부피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용하게 사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증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같이 보여드려봤고, 쿠팡에서 9,900원 주고 산 슬리퍼예요. 아무래도 백패킹을 가면 등산화를 신는다거나 아니면 못해도 운동화 정도는 신고 백패킹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슬리퍼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쪼리 형태로 변형이 되는 그런 슬리퍼인데,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실착 후기는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일자로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제 다음에 캠핑 갈 때 한번 들고 가보려고요. 이렇게 돼 있는 슬리퍼를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서 슬리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슬리퍼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막 등산화나 운동화를 막 구겨 신고 나가는 것보다는 얘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물통이 남았는데요. 제가 물통을 몇 번 실패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최종 정착을 한 물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 백패킹에 가져갔었던 에버뉴의 워터캐리 1.5리터 물통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고 지금 딱 한 번 썼어요. 다 좋은데 이거의 너무 큰 단점을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설거지가 안 돼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설거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 이거를 안에 세제를 넣어서 입구를 막은 다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위생이 과연 괜찮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물을 다 먹고 났을 때 이렇게 간편하게 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여서 구매를 했던 건데, 미처 이 설거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심지어 비싸요. 18,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물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백패킹 물통 알아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 물통은 좀 비추천합니다. 얘는 이제 영원히 안 쓰이게 될 것 같은 그런 비운의 장비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입구가 넓은 물통을 사야겠다 하고 엄청 찾아보다가 구매한 게 바로 이 크녹의 1리터 물통입니다. 일단 입구가 42mm로 4cm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물병 닦는 긴 수세미로 다 돼요. 다 되고, 왜 되냐면 얘가 수세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접히기 때문에 수세미를 넣어서 안쪽 구석구석까지 다 닦을 수 있다는 그 점 하나만 보고 구매를 한 물통이에요. 근데 너무 만족스럽고 등산 가서 쓰기도 좋고 그냥 일상에서 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살 때 원했던 작아지는 부피를 얘도 충족을 해요. 처음부터 이걸 살걸. 그리고 재질도 훨씬 비닐 같지도 않고 어떤 실리콘의 재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매를 했고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아주 추천이에요, 얘는. 다음으로는 펄란테의 500ml 물통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크녹 물통이랑 마찬가지로 입구가 넓기 때문에 구석구석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당연한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그런 물통이에요. 이런 형태의 물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여기 입구를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빨아먹으면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가지고 다니기 정말 좋은 물통이에요. 이게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날짐 물통에 비해서도 훨씬 가볍기도 하고, 또 다 먹었을 때 이렇게 작게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날짐 물통을 원래 사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가지 물통을 주력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오래 사용해본 게 아니라 내구성이 어떨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후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기능도 마음에 들어서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우선은 얘도 추천은 드립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가방 무게가 5.1k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요 화식 세팅 400g짜리랑 저의 화장품 얘도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이거랑 팩도 두 종류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를 뺀다고 치고 요 책도 뺀다고 치면 여기서 또 지금 이렇게 1kg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4kg 초반대로 최종 세팅이 가능한 그런 장비 구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구성에 물 1.5kg와 음식을 한 2kg 정도 더 패킹을 한다고 했을 때 3.5kg가 추가가 되면 8kg 이내로 1박 세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성의 장비를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조만간 이 구성으로 백패킹을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짐을 싸두었습니다. 세상에 다양하고 좋은 백패킹 장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나 많이 반영된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꼭 구매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장비도 있구나 라고 좀 추천하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물론 제가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은 따로 편집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장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말 꼭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무거운 장비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저의 백패킹 장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캠핑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